자, 전 시간에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분류.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니까 대지라는 게 있고, 그보다는요, 38페이지에 필지라는 게 있고, 획지라는 게 있는데, 요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필지, 요거는요, 획지, 이렇게 할게요. 자, 필지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다. 그럼 하나의 필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따만하게 큰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필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필지입니다. 필지라는 것은 면적 단위가 아니라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하기 위한,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지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면적은 조그만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희한하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에 3,300만 필지가 있다. 그럴 경우는 소유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3,300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인원수는 그보다 덜하지만 어쨌거나 3,300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3,300만 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3,300명이 아니라. 알겠죠? 이때 이제 이 필지별로 지번이 부여됩니다. 옛날 지번. 이렇게 이제 요즘에 도루명 지번이 아니라 구지번이죠. 지금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북서쪽, 이게 동남쪽에 집니다. 여기서 사선을 그리면서 북서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건 56번지, 57번지, 58번지 이렇게 해서 지번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지번이 부여되는 등록 단위가 어떻다고요? 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무슨 동입니까? 여기 무슨 동인지 모르시죠? 이 동 몰라요? 신정동? 뭐 신정동이라고 시작. 이 동네가 신정동 맞나요? 신정동 400번까지 갔다. 400번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400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400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요, 신정동 몇 번이라고요? 400번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근데 만약에 57번지 소유자가 땅을 잘라 팔았다고 치자. 이만큼을 잘라 팔으면 좀 신정동에 몇 번까지 갔다고요? 4,000번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4,001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4,001번 하면 우리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택배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자도 과로사로 막 쓰러진 분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럴 경우는 요것도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거죠? 요때는 원래 지번이 몇 번이었어요? 57번지였는데 57-1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거를요 57의 1, 요걸 본번, 얘를요 부번 이렇게 합니다. 본번, 얘는 뭐라고요? 부번 이렇게 붙여나가는 겁니다. 이건 다 지적보에서 다 공부할 겁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긴 땅을 전부 다 구입했다. 전부 다 구입했으면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으로 바뀌니까 이 중에서 본번 중에 가장 빠른 게 어떤 거예요? 56번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렇게 56번이 딱 붙어서 56번 이렇게 붙습니다. 나머지 이제 결번이 되는 겁니다. 별도로. 되셨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필지라는 것은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그리고 소유권별로 뭐가 부여된다고요? 지번이 부여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필지는, 획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적법이라든가 등기법상에서 나온 용어고, 요거는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인데,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이게 도로가 있다면 산 쪽으로 이렇게 쭉 갈수록 땅의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도로에서 산 쪽으로 갈수록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도로 같은 게 쭉 있다면 요 정도 범위 정도는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한다. 이 정도는 얼마 정도 한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거를 뚝뚝 잘라 놓은 거죠? 요 정도 범위는 어느 정도 하고 이 정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잘라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 한다고요? 획지해 줍니다. 가격대가 비슷한 놈을 뚝뚝 잘라 놓은 하나하나를 뭐라 한다고요?
획지해 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필지하고 획지는 전혀 별개의 용어입니다. 필지가 획지보다 훨씬 클 수도 있고 같을 수 있고 작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39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대지라는 게 있고 맹지라고 있는데, 맹지라는 것은요, 도로에 접한 면이 전혀 없는 땅, 이런 땅을요, 맹지, 눈멀 맹자 써서 이걸요, 맹지해 줍니다. 도로로 나가는, 도로가 안 보이는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맹지. 그래서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건물 지어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통로를 확보하는 방법은 여기도 땅 주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 땅 주인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합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주면서 또 통행 좀 하자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지역권 설정 계약이다. 이런 거 아니면 뭐 주의토지 이용권이다.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땅을 아예 사들일 수도 있어 없어요? 조금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요것도 대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까 그 대자는요, 이런 대자를 쓰는데, 여기서도 대는 맞습니다. 대는 맞는데, 요거는 자루 모양 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루 모양. 마치 자루 모양처럼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요걸요, 요거 대지라는 표를 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옛날 그 구도시 같은 거 보면 철제대문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안에 집 있는 거 있죠? 이런 형태의 땅을 뭐라고요? 대지해 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 딱 중간 정도에, 40페이지 중간 정도에 공지라는 게 있고, 공안지라는 게 있네요. 공지, 공안지. 자, 어떤 하나의 필지가 있다. 어떤 소유자가 딱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 마음대로 꽉 채워서 짓거나, 막 층수를 지 마음대로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함부로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공법에서 건폐율이라는 게 있고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같은 게 주어집니다. 자, 이 건폐율은요, 이 전체 필지 면적 중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 있죠?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요, 건폐율 해주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것은요, 전체 필지 면적 중에 층수가 높을 경우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친 거 있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합친 게 차지하는 비율을요, 용적률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건폐율은 바닥을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인가, 용적률은요, 층수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거 아니죠? 요걸 정해주는 거를요, 용적률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땅에다가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건물 지어야 안 져요? 지을 거 아닙니까? 짓고 나서 남겨놓은 땅, 이런 땅을요, 공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 있죠? 이런 걸 한다고요? 공지해 줍니다. 공지. 그리고 그 밑에 공안지라고 있는데, 공안지는요,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투기 목적으로 방치해 놓고 있는 땅 있죠? 어떤 지역이 누가 소문내길래, 개발된다고 소문내길래 땅 이용도 안 하면서 미리 사놓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땅 가격이 오르면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땅을요, 공안지, 상당히 투기 목적으로 문제가 많은 땅입니다. 이런 것들, 이걸요, 공안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휴한지라고 있고 유휴지가 있는데, 휴한지는요, 농지의 비옥도 등 지력 회복이라든가 농지 개량을 위하여 일정 기간 쉬고 있는 땅 있죠? 이런 거를요, 휴한지 해줍니다. 충청남도 금산에 가면 인삼 같은 거 많이 짓고 있는데, 5년근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 곧바로 씨를 뿌리면 안 자란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쏙쏙 다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안 자라요. 그래서 한 1, 2년 푹 쉬게 하면서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서 농지가 일정 기간 쉬고 있는 땅, 이런 땅을요, 휴한지 해줍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휴한지. 그 다음에 유휴지는요, 공안지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어쨌거나 도시 토지가 됐든 농촌 토지가 됐든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다 뭐가 된다고요? 유휴지다 해줍니다. 유휴지. 오른쪽에 41페이지에 법지하고 빈지 한번 볼게요. 저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집을 딱 짓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긴 땅을 갖고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는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지을 수는 있는데 아침마다 코가 깨져요, 안 깨져요? 올래? 집을 이렇게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저 정지 작업, 땅을 저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좀 다듬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건물 지어야 될 겁니다. 요때 요 땅 있죠, 요 땅. 요런 땅을 뭐라 하냐면 법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축대 같은 거 쌓은 땅, 이런 땅을요 법지해 줍니다. 얘는요 소유권은 있습니다. 소유권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지적법 공부할 때 여기서 한번 딱 자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는 이제 토지 대장 아니면요 지적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걸 작성해서 이제 소유권을 부여합니다. 정부에서.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누구 소유라고요? 윗집 소유입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윗집 소유.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지만 활용실익은 거의 없는 땅. 건물도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미끄럼틀, 눈 많이 오면 미끄럼이나 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땅을 이용하는 걸요 법지해 줍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법지. 자, 그 다음에 강이,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바다 물이 가장 꽉 찼을 때 요거를요 최고 만조 수위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물이 꽉 찼을 때를 뭐라 한다고요? 최고 만조 수위선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지적 공부를 작성해서 아까 같이 토지 대장, 지적도 이런 거 작성해서 소유권 이렇게 부여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환경이 변하면서 지금 물이 막 안 올라요? 올라옵니다. 이제 부산 같은 데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해운대 해수욕장 있죠? 이 해변가가 굉장히 넓었답니다. 근데 요즘에 굉장히 좁아졌대요. 왜 그래요? 물이 막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소유권을 부여하면 문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좀 뗍니다. 이렇게 떼고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지적 공부를 작성합니다. 지적 공부를 작성해서 소유자가 이제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갑의 소유다 이렇게. 그러면 요 땅 있죠, 요 땅. 요 땅을 뭐라고 하냐면 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이거 다행히도 이제 소유권은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은 개인의 소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은 없지만 아직은 소유권이 부여 안 돼 있죠. 없지만 활용실익은 아주 높겠네요. 아직 바닷물이 바로 안 올라요? 바로 올라온 건 아니죠.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물이 안 올라오니까 여기다 이제 정부 땅이니까 정부로 허가를 맡아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해수욕장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땅을요 빈지 이렇게 합니다. 빈지. 그 다음에 거기 요 41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선화지라는 게 있고 포락지라고 있네요. 선화지는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을 선화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아래에 있는 땅을 뭐라 한다고요? 선화지 해주는데, 여기다 이제 건물을 딱 지으려고 했더니, 이 고압선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어떤 여자분이 여기서 맨 위층에서 주무시는데, 주무실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여자네요, 뽕 맞은 그 여자 있잖아요. 주무시고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니까 머리가 막 쭈삐쭈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잡아당겨서. 그러니까 이런 땅을 사람들 이용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선화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할 때는 감액을 시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선화지 감가 이렇게 합니다. 감정평가사 용어입니다. 선화지 뭐라고요? 감가. 그 다음에 포락지라고 있는데 이거는요 어떤 강이 딱 있는데 만약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만약에 강둑을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넘칠 수 있죠. 그러면 며칠 지나면 원상 회복됩니다.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돼요. 물론 이 농작물의 피해는 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강둑을 무너뜨리면서 물이 넘쳤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논밭이 홍수 등으로 강이라든가 바다로 잠긴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 하냐면 포락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포락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소지라든가 원지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대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건축법에서는 대지,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택지라고 했죠.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땅이라는 것은 농지나 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에 들어가야 개발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개발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의 땅인 농지나 임지를 뭐라 한다고요? 소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그 공업단지 같은 데 보면 뭐 인천의 남동공단 아니면은요 시화공단 이런 데 가면요 공업단지를 보면 이런 데는 1단지, 2단지, 3단지 아니면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놓은 땅 있죠? 이런 걸요 하나의 단지다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볼게요. 1단지라는 것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2필지 이상의 땅을 다 묶어놓은 거 있죠? 이런 걸 보통 1단지 이렇게 합니다. 분단지라고요. 하나의 단지다. 그 다음에 공유지는요. 어떤 땅이 있는데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공유지 해줍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공유지. 그 다음에 표준지, 표본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뒷부분에 막 이런 표준지 이런 거 다 공부할 겁니다. 이 정도 하시고. 자, 6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3페이지. 3페이지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찾으셨나요? 자,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3페이지의 3번입니다. 자, 부지는요, 건부지 중에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땅, 이런 것들을 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지 이렇게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슨 땅이라고요? 공지.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 따라 정한 하나의 등기 혹은 등록단이죠. 요거는 필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뭘 설명한다고요? 하나하나 소유자별로 하나의 필지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 필지별로 등록하는 겁니다. 등기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의 빈지는요 과거에는 소유권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포락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락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포락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어디 갔어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있죠? 요거를요, 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지. 다 틀렸고. 5번 볼게요. 자, 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 있죠? 요거는 맞네요. 5번 답하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2번. 자,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택지 지역 내에서 나왔죠. 내에서. 안에서 나오면 무조건 이행지입니다. 그래서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 지역이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요. 이행지 해줍니다. 맞고. 이번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맞죠? 필지별로 지번이 부여됩니다. 3번의 획지는요.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거를 뚝뚝 잘라놓은 걸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중요한 얘기는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있죠. 이걸 뭐라고요? 획지 해주는 겁니다. 획지. 3번 맞고 4번 볼게요. 나지는 건부지 중에 용적률,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놓은 토지. 요거는 나지가 아니라 공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공지. 그래도 요거 틀렸네요.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땅. 이런 땅은요. 맹지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이게 몇 번이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마지막 테마가 어디냐면 자, 46페이지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서 이제 한 문제 꼭 나오는데 자, 토지, 우리 부동산 하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저분하게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특성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어떤 특성을 물어본다고요? 토지의 특성에서 한 문제 꼭 물어봅니다. 여기서 어떤 특성을 물어본다고요? 토지의 특성에서 주로 이제 한 문제 꼭 물어보는데, 자, 토지의 특성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딱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거기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자, 먼저 요거는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요, 인문적 특성. 이렇게 하는데, 자연적 특성은요, 신이 있다면 신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신이 이런 땅을 준 거 아닙니까? 예컨대,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꼼짝 못 한다는 걸요, 부동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은요, 절대 시간이 변하거나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토지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꼼짝 못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신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시대와 장소가 달라진다 해서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자, 때로는 토지를요, 다른 토지와 합쳐서 이용할 수 있죠? 이거를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자, 병합한다 해줍니다. 병합하거나,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땅을 구입해서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 있죠? 그래서 병합 혹은요, 분할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요, 인문적 특성이라는데, 근데 어떤 땅은요, 어떤 지역은 쪼개서 못 팔게 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 지역의 지자체 성격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와 장소가 달라지면요,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병합이나 분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먼저 자연적 특성은요,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존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영속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는요, 맥주 같은 경우는 생산비 투입하게 되면 맥주의 생산량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토지를 새롭게 늘릴 수 있나요? 어떻게 늘립니까? 그래서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새롭게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 절대량을 이걸요, 늘릴 수가 없다는 성질을요, 부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개별성해 줍니다. 똑같은 지역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이 땅과 이 땅은 같아요, 달라요? 일단 다릅니다. 일단 위치부터 다르네요. 그리고 지형, 지세, 지질, 지방 이런 거 따지면 조금씩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개별성이 따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접성이 있다. 어떤 땅이든 주변에 있는 다른 땅하고 붙어 있는 거죠. 어떤 땅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요, 인접성이 따집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를요,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이 이런 땅을 준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의 땅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은요, 맨 먼저, 토지는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는 때로는 다른 땅하고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도 있는 거죠. 이걸요,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지만 주변 환경이 변하면 내 땅의 가치도 변해 안 변해요? 변합니다. 이 동네에 서울대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걸요, 헷갈리게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인문적 특성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물어봅니다. 말뜻 정도만 아시면 되고, 주로 이제 자연적 특성에서 주로 물어봅니다. 자연적 특성에서 주로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게 자연적 특성이냐, 인문적 특성이냐 구분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뭐 거의 없지만, 굳이 뭐 구분하라면 얘는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놀고 있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떻게 논다고요? 개인적으로 놀고 있네. 이거 안 웃겨요? 원래 약간 웃기는 건데, 어떤 부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놀고 있네.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들도 따로따로 놀고 있고, 이걸요,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혼자서만 막 웃고 있네요. 다른 분들은. 나중에는 제가 무지하게 웃깁니다. 지금부터 막 웃기면 약간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자제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무지하게 웃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참고로.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영 개인적으로 놀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놀고 앉았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의 말 뜻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고, 요거 꼼짝 못하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냐이죠.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꼼짝 못하는 바람에 어떠한 파생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런 것 쪽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47페이지 볼게요. 47페이지 위에서 박스 바로 아래 보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해서 그 밑으로 부동성 있어 없어요? 자, 부동성은요, 첫 번째 줄 중간에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우리 자동차 같은 거는 막 밀면 움직이죠? 근데 토지를 민다고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없어. 꼼짝 못 한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번 해볼게요. 밑으로 기억번에 부동산 활동과 연상을 국지화시킨다. 국지화시킨다는 얘기는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자꾸 좁아지게 합니다. 이걸요, 국지화시킨다 줍니다. 국지적 호우해주면 그 지역만 비가 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여기다 원룸 지어서 부산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부산 사람이 여기 와서 주무시고 또 뭐 출근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광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꼼짝 못하는 바람에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합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이 결정되죠. 이런 걸요, 국지화 시킨다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국지화. 지역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국지화 시킨다 해줍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인접성과 함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외부 효과는 나중에 정책론 공부할 때 다 할 겁니다. 좀 가볍게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주택가가 딱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 딱 차렸습니다. 그럼 연탄공장 차리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폐병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요,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아침에 빨래 널면 밤에는 시커멓게 바뀌죠. 그리고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시끄러워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외부 효과 이렇게 합니다. 특히 남한테 이게 피해를 주는 거를요, 부의 외부 효과. 남한테 때로는 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요, 정의 외부 효과. 다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자, 볼게요. 만약에 이 땅하고 집을 들고 다른 데로 옮길 수만 있다면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바람에 피해 보는 겁니다. 부동성 때문에 피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고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인접성 때문입니다.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임장 활동과 정보 활동을 필요로 한다. 내가 시장에 가서 두부를 한번 사려고 한다. 그러면 직접 보고서 먹어보고선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물건 갖다 놓고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물건 엉뚱한 데 가는 거죠. 물건은 예를 들어서 저기 태화강에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가져와서 여기서 거래하는 게 아니죠. 물건 엉뚱한 데가 있는데 거래는 여기 중개업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건이 태화강 근처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도로는 좀 있는지, 근처에 병원 같은 건 좀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 활동을 자꾸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는요, 직접 가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요, 임장 활동이라는 겁니다. 현장에 임해서 활동하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임장 활동을 자꾸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들고 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요. 이런 걸요, 임장 활동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미음번 볼게요. 맨 끝에 미음번에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 되고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과는 다르게 되는 이론적 근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동산이다, 얘는 부동산이다 할 때는 막 움직이는 걸 뭐라고요? 동산이다. 그리고 꼼짝 못하는 거를요, 부동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신혼부부가 제주도에 가서 이제 신나게 놀고 신혼부부가 자 이제 신혼여행 끝나고 올라가려고 하면서 선물을 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돌 하루방 부모님들 드리려고 돌 하루방도 하나 딱 구입했고 돌로 된 할아버지 할머니 인형 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중문다지 근처에 땅가게 올라간다고 해서 토지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거를요 공시한다 해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거라는 사실 알리는 거를요 공시한다 해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알리게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돌 하루방 같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방에 그냥 넣어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이걸요 점유를 요한다 해줍니다. 아니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근데 토지를 가져올 수 있나요? 토지를 가방에 넣고 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큰일 났네. 이거 내 거라는 사실 알리기는 알려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얘는요 토지는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등기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적장부인 등기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바꿔놓게 되면 내 이름을 바꿔놓게 되면 법에서 네 거라는 사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등기한다 입니다. 뭘 한다고요? 등기. 그러니까 결국은요 공시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꼼짝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를 공시방법을 달리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정도. 그리고 여기는 뭐 써 있는 내용 다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저 감정평가에 있는 내용까지 막 들어가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정도만 알아도 거의 거기서 물어봅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영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영속성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영원히 존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8페이지 위에서 한 13번째 줄 정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영속성 있어 없어요? 있죠. 영속성은 첫 번째 줄 중간에 사용이라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리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특성이 있죠.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얘는요 언젠가는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영속성이 있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동그라미 기억번 해볼게요.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가 자동차 한 대 갖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 될 수 있는 거죠. 낡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엔진 같은 게 마모될 수 있는 거죠. 마모되거나 아니면 고장날 수 있는 거죠. 파손되거나 아니면요 애들이 칼로 막 긁어놓을 수 있죠. 손상될 수 있겠네요. 이걸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런 걸 물리적 감가라 하는 겁니다. 물리적 감가라 하는데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토지가 늙나요? 토지가 늙어요? 아니면 무슨 파손되나요? 고장나나요? 아니면 마모되나요? 그런 거 없죠?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감가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에 니은번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든가 사고방식이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건물은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건축 이론 이런 게 서정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토지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가 가능하며 그 줄 맨 끝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땅을 하나 다 갖고 있는데 영원히 존속하는 바람에 1억에 구입해서 나중에 한 30년 있다가 100억에 팔 수도 있어 없어요?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도 이익이 생기네요. 이걸요 소유이익이라는 거고 소유이익. 그 다음에 이 땅에다가 농사 지어서 팔면 돈 돼야 안 돼요? 되고 건물 지어서 임대하면 임대료 생길 수 있죠. 이런 걸 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익이 생기면서 자 나는 땅을 갖고 있으면서 이용만 타인에게 빌려줄 수도 있어 없어요? 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정기가 누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땅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져요? 갈치를 빌려주는 시장 봤나요?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영원히 존속하는 바람에 누구한테 몇 년 동안 빌려줘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임대차 시장이 어떻다고요? 매우 발달하게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내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건물은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점점 떨어지더니 언젠가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를 갖고 있으면 토지가 언젠가는 폐기 처분하나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오히려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하다. 그 다음에 비읍번의 맨 끝에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자, 자꾸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 하니까 미리 살 수도 있죠. 이런 걸 장기적 배려다. 먼 미래에도 계속 존속하니까 먼 미래를 자꾸 내다보려고 합니다. 내가 수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올 걸 예상해서 미리 사놓나요? 미리 사놨다가 썩어 문드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장기적 배려인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 부동산은 토지는요 영원히 존속하는 바람에 5년 뒤에 10년 뒤의 상황도 보고서 막 거래하려고 하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장기적 배려해 줍니다. 이렇게 이 정도 정의하시고 49페이지 볼게요. 이번에 부증성 알아보겠습니다. 뭐라 한다고요? 부증성.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으로 토지의 절대량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를요 부증성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땅 이만큼 있다고 치자.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우리나라 전체 땅인데 이만큼은 현재 바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도 땅이 있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바다가 물이 땅이 있냐고 하는데 그냥 바닷가 가서 물을 퍼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은 물 퍼내다가 그냥 돌아가시겠네요. 이렇게. 어쩌나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은 농지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땅 이만큼이 다 아닙니까? 이거를 생산비 투입한다 해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거를요 부증성 해줍니다. 알겠죠? 생산비 투입해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하는 거를요 부증성 있다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억번에 중간 정도의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우리 맥주라든가 이런 것들 건물 같은 경우는 노동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 안 늘어나요? 이걸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된다 해줍니다. 근데 토지를 자 노동자본을 투입한다 해서 이걸 늘릴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요 일단은 리을번부터 먼저 볼게요. 리을번의 두 번째 줄에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 지대라는 것은 토지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고 지가는요 토지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대라든가 지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대라든가 지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맥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치자. 오빈 맥주. 그러면 맥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누가 신났어요? 맥주 회사가 신났을 겁니다. 맥주를 더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 물건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질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근데 자 어떤 지역에 토지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치자. 그럼 토지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토지의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증성에 있는 겁니다. 늘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특히 도시 인근 땅은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니까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토지의 가격이라든가 임대료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증성이 있는 겁니다. 새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특히 도시 인근 땅 같은 경우는 자꾸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 안 몰려요? 몰리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토지 수요는 많아지는 바람에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디냐면요.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에 딱 중간 정도에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땅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땅은 많이 구입 못하고
조금만 구입하고 거기다 층수를 자꾸 올리려고 합니다. 이걸 나중에 집약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이 안대분야 넘기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집약적 이용을 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두 번째 줄에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독점 소유욕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자꾸 땅의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위 계층 1%가 대한민국의 사유지의 60%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땅만 구입하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걸요, 독점 소유욕이 증대된다. 그 다음에 비읍번에 보니까 용도의 다양성과 함께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필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땅은 새롭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땅을 가장 최고로, 최선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별성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성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지역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A라는 땅과 B라는 땅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일단 위치부터 다르잖아요. 위치부터 다르고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이런 거 따지면 다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 자, 맨 아래 그 개별성 있죠? 49페이지. 49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개별성 있어 없어요?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개별성이라는데 한 장 넘겨볼게요. 이것 때문에 기억번에 첫 번째 줄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동일한 맥주 같은 거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걸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근데 토지는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한 평당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걸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디귿번 볼게요. 나중에 이제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고 부동산 간의 이 비교도 곤란하고 공통의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세라든가 보상금 책정하려고 지역마다 표준지라는 걸 정해서 평가하는데 이게 부동산 토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우리 맥주 같은 거는 전국 단위로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론이라든가 논리 같은 거 도출이 가능한데 토지는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론, 논리 같은 게 도출이 아주 어렵고 비교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접성 알아볼게요. 50페이지 딱 중간에 인접성이라고 있어 없어요? 얘는 어떤 땅이든 다른 땅은 붙어 있죠. 예. 해변가에 있는 땅에도 바다 밑에도 땅이 있다고 했죠. 어떤 땅이든 다른 땅하고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인접성 있다. 한번 첫 번째 줄 볼게요. 토지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을 뭘 한다고요? 인접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번에 맨 끝에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토지마다 이 강이 있다면 마다마다 다 떨어져 있다고 치자. 그럼 경계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자 볼게요. 토지마다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땅이냐 내 거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경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옆에 있으니까 남한테 피해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연탄공장 옆에 있으니까 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그러니까 부동성과 함께 작용하여 외부 효과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지하철이 들어오겠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겠다면 이 근처에 있는 땅가격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서로 살려고 하고 서로 이제 수기적 목적으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정상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정상 이상으로 투기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정상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이걸 개발 이익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일종의 불로소득이고,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이 세금 갖다가 이제 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 사람들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왜 이 동네 사람만 이익을 봅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환수하겠다는 얘기는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알겠죠? 근데 요거는 이 근처에 있으니까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개발 이익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 이익에 D급번에 보니까 중간에 개발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약간 어려우면 상관없습니다. 넘겨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몇 번이고 할 겁니다. 몇 번이고. 그래서 이 정도를 뭐라 한다고요? 자연적 특성해집니다. 이번에 인문적 특성 알아보겠습니다. 인문적 특성은요, 먼저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 첫 번째. 자, 51페이지 맨 위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 갖고 1번에 용도의 다양성 있죠?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토지는 택지, 농지, 임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특성을요, 용도의 다양성해 줍니다. 그래서 자, 기억번 해볼게요. 토지의 부증성과 함께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최고 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이용 전환을,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혹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을게요. 자, 요거는요, 우리나라 절대량 이만큼인데 이걸 추가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거를 물리적 혹은 절대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해줍니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 농지로,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는 있어 없어요? 있죠.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은 가능하죠. 그런다고 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이 늘어난 거 안 늘어난 거예요? 이만큼 그대로죠. 다만 이 부분이 용도를 바꿨을 뿐이죠.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거를요, 경제적 공급 혹은요 용도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요거는 가능하다. 우리가 토지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거 있죠? 요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을 뭘 한다고요? 용도적 공급 아니면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맨 끝에 맨 51페이지 맨 아래쪽에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는 다른 땅하고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요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땅을 합치게 되면요 평당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또 합치면요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니은번 보겠습니다. 합병에 의한 증가라든가 감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할에 의한 증가라든가 감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큰 땅이 있는데 애기 땅이 있는데 적절히 쪼개서 이게 팔게 되면 평당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분할에 따른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증가가 발생한다니까 바둑판처럼 막 지나치게 쪼개면 쓸모가 없어져 안 없어져요?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할에 따라 때로는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정도 하시면 돼요. 하나 넘겨볼게요. 자, 3번 볼게요. 맨 위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물리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꼼짝 못 하는데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면 부동산 가치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위치의 가변성 해줍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학교가 들어오게 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고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무슨 이 지역이 아주 투기가 극성이라 그린벨트 지역으로 바꿔놨다. 그러면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면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지만 자, 이 그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이러면서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위치의 가변성해집니다. 뭘 한다고요? 위치의 가변성.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자, 이 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만 있는데 66페이지 10번 볼게요. 10번. 10번 찾으셨나요? 자, 다음 자연적 특성 중에 다음 설명과 관련돼서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자본 이득을 옆에다 써놓으세요. 위에다가 소유 이익이라는 겁니다. 자본 이득을 나중에 할게요. 소유 이익. 그 다음에 소득 이득을요. 이용 이익이라는 겁니다. 이용 이익. 아까 얘기한 대로 오랫동안 존속하니까 때로는 소유 이익도 생길 수 있고 이용하면서 따른 이익도 생길 수 있죠. 1억에 구입해서 30년 있다가 100억에 팔 수도 있죠. 이런 건 왜 그래요? 영속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영속성. 그리고 그 밑에 장기적 배려를 하게 된다. 먼 미래를 자꾸 내다보려고 하죠. 10년 뒤의 상황도 내다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다 영속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영속성. 그리고 11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무조건 이런 특성 때문에 불완전 경쟁이 되게 됩니다. 무슨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이 되게 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는 겁니다. 개별성 때문에 토지 시장이 불완전 경쟁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거고. 니은번에 아까 부증성 때문에 토지용이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꾸 집약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죠. 이거는 부증성 맞습니다. 니은번.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임장활동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죠. 가져올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부동성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그리고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적용되어야 한대요. 토지는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는 게 아니죠. 감가상각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리을번 틀린 겁니다. 영속성은요,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의 필요성의 근거가 아니라 감가상각을 배제하는 근거다. 감가상각이 안 되게 하는 근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 표현이 약간 어려운데 그래서 리을번만 틀리고 다른 건 맞는 겁니다.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을 맞추면 돼요. 되셨죠? 이 정도 하고 좀 문제 쉽게도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를요, 잠깐 한 5분 내지 좀 쉬었다가 종합처럼 정리해 볼 겁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